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 사고 유형과 그 순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중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인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했을 때는 그 고객인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법관은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뿐만이 아니고 의뢰인인 고객의 과실도 참작해서, 즉 과실 상계를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금액, 즉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중개를 할 때 주의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그 고객인 의뢰인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조심해서, 즉 주의를 해서 거래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 각급 법원이 즉 2016년 상반기까지 5년간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통계를 내놨는데, 이것은 각 유형별로 9가지로 나눠서 그 거래 사고가 제일 많은 유형으로서 1순위부터 9순위까지 통계를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급 법원은 판결로 나타난 부동산 중개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중개사고, 즉 제1위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서 부동산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즉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그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공적 장부를 발급받아서 권리관계라든가 아니면 그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으로서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서 거래를 해야 되죠. 특히 권리관계와 관련 있는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 기록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는 반드시 발급받아서 반드시 확인하고서 부동산 거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등기부의 등기 기록에 위험스러운 등기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등기라든가 가압류 가처분, 압류등기라든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부동산 그 담보 대출과 관련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든가 부동산 담보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 신탁에 있어서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이 얼마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물론 기타 사항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서 부동산 거래를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집합건물 등기부 같은 경우는 일반 건물 등기부와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지권 등기와 관련해서 특수성이 있는데, 이 집합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요, 더 이상 그 집합건물 등기부가 딛고 서 있는 대지인 토지에 대한 토지 등기부에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인들이라든가 이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집합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합건물 등기부만 발급받아서 확인해 봅니다. 권리관계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집합건물 등기부의 등기관이 대지권 등기를 하고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할 때 이미 대지권 등기하기 전에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예를 들면은 저당권 설정 등기라든가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 등기관이 집합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고서 그 밑에 란에다가 토지 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를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합건물 등기부를 발급받아 봤을 때 그 집합건물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토지 등기부도 발급받아서 그 토지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뭐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든가 아니면 그 가압류 가처분 등기, 즉 별도 등기의 그 등기 내용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죠. 살펴보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가, 또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왜 그런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고서 부동산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서, 즉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서 거래를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등기사항 증명서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과정마다 그때그때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매매계약이라든가 뭐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즉 계약 시에도 확인할 뿐만이 아니고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라든가 잔금 지급할 때 그 직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또 그 전세계약에 있어서 그 잔금 치를 때 그때도 반드시 그 직전에 확인하고서 잔금을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계약을 하고 나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그 중간에 등기사항 내지 권리사항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아니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중도금의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 소유권자인 매도인 내지 임대인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근저당부 설정 등기를 하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중간에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기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위험천만한 등기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중간중간에, 즉 계약 시뿐만이 아니고 중도금 지급 직전, 잔금 지급 직전에도 등기사항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서 거래를 함으로써 부동산 중개 사고 내지 부동산 거래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각급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부동산 중개 사고 발생 건수 순위 제1위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누락으로 인한 부동산 중개 사고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중개 의뢰인인 고객에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설명해 줄 의무가 있고, 더 나아가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계약사와 함께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중개 의뢰인은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라든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약 공인중개사가 그 중개 대상물과 관련된 각종 공적 작물을 발급받아서 그 공적 작물을 그 설명 근거 자료로 의뢰인에게 제시하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라든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확인해주고 설명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 설명 근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계약사와 함께 중개 의뢰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특히 단독주택 내지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 그 계약하고자 하는 임차인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임대기간, 이것을 그 임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요청해서 임대인이 그런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것을 임차인에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그런 것을 기재해서 계약사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중개 의뢰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의뢰인에게 해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설명을 했는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든가, 작성한다 하더라도 일부를 누락해서 작성해서 교부함으로써 부동산 중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 사고 발생 건수 순위 제3위는 대리권 미확인으로 인한 부동산 중개 사고입니다.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 중개 활동을 할 때,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그 대리인이 와서 중개 사무실에 와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대리인이 진짜 대리권이 있는가, 즉 본인이 써준 뭐 위임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인감증명서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신분증이라든가, 아니면 대리인 자신의 어떤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서 계약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서 계약을 함으로써 이 그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그자가 이 본인의 대리인으로 확인됐다 하더라도 그 거래 대금, 예를 들면 매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이라든가 잔금이라든가, 아니면 또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뭐 계약금, 임대 보증금, 이런 거래 대금은 본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리인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대리인이 그것을 착복하게 만드는 가능성을 제공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 중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중개 사고 발생 건수 순위 제4위는 이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 특약으로 인한 중개 사고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계약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한 그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다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대출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그 계약 공인중개사에게 이거 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좀 위험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약 공인중개사가 그 정도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 연대 보증까지 하고 막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것이죠. 이 중개를 할 때는요, 중개 대상물 자체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뭐 보증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 사고 발생 건수 순위 제5위는 거래 대금의 임대인 명의가 아닌 타 계좌 입금으로 인한 중개 사고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 공인중개사가 원룸을 중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원룸에 관리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 계좌로 뭐 계약금을 입금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뭡니까 잔금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이 관리인이 또 착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중개 사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부동산 중개 사고 발생 건수 순위 제2위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관리 미비로 인한 부동산 중개 사고입니다. 이 그 중개업소에는 일단은 기업 공인중개사로서 대표 공인중개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직원이 있죠. 자, 직원도 이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는 채용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이 관할관청인 예를 들면 구청 같은데 신고를 하지 않고 뭐 채용해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신고했다더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개 보조원이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원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소에 있어서요, 이 중개 보조원이 그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원룸 중개와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그 직방 내지 다방 어플을 깔고서 중개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개 보조원이 계약서 양식을 아예 출력해가지고 원룸을 돌아다니면서 원룸에 가서 자기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자기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사고 발생 건수 순위 제7위는 주민등록증, 신분증, 이조 사기로 인한 부동산 중개 사고입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인 본인의 신분증을 보고서 매도인인가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 이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안전행정부 음성 서비스소서 전화번호 138이 누르고 주민등록 번호 누르면 그 주민등록증 명의인이라든가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그 제도 이용하시면 편리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나아가서 매도인인가 여부를 하기 위해서 중개업소에서 그 매도인에게 등기 권리증을 일단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 권리증이 옛날로 말하면 등기 필증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 용어가 바뀌었어요. 등기 필 정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등기 필증 내 등기 필 정보를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소유권자가 누구인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대금 잔금 치를 때도 그 등기 권리증을 이제 달라고 요구하죠. 즉 제출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누구에게 넘겨줘요? 매수인에게 넘겨주죠. 그냥 매수인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그 등기 권리증 내지 등기 필증 내지 등기 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 권리증 특히 매매 계약에 있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의 신분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신분증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그것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중개사고가 가끔씩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사고 발생 건수 순위 그 제8위는 상가 임대차 중개로 인한 중개 사고인데 특히 이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인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 중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그 중개업소를 관리하는 그 구청이라든가 뭐 시골 같은 경우는 뭐 군청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그 번지수에 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고서 중개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상가 임대차 중개로 인한 중개 사고가 가끔씩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동산 중개 사고 발생 건수 순위 제9위는 중개사무소 관리 미비로 인한 중개 사고입니다.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중개업소를 운영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중개업 등록을 할 때 등록한 도장으로서 인장이 있습니다. 그 인장을 갖다가 자기가 출장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든가 아니면 이제 일괄해서 그냥 뭐 출장을 가든 안 가든 자기가 시간 없어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인장을 맡기고서 그 사람에게 업무를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자기가 개업하지 않고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든가 이것을 자격증 대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자격증 대여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개업소를 타인에게 운영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등록한 인장을 다른 사람에게 맡김으로써 부동산 중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는 이제 가끔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부동산 중개 사고 발생 유형 내지는 그 순위를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 부동산 중개 사고 발생 유형별로 나눠서 더 구체적으로 그 예방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예방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